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법원에 일정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피드백 영상은 계속 들게요. 자, 2019 타경 7471 꿈꾸는 모모님의 물건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질문 먼저 볼게요.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1188세대 200m 안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버스 정류장, IC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가까워서 주거하기에 좋습니다. 매물로 나온 시세는 같은 동 기준으로 1억 1,500 정도, 전세는 8,500에 나와 있습니다. 월세는 1,000에 50, 2,000에 40, 작년 12월 기준이에요. 매물이 22평 기준으로 23건이 나와 있는데 매물이 많으니까 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한다면 단기 시세 차익으로 할지 임대 수익으로 할지 모르겠네요. 대전 서구 관조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전용 15평이고 감정가 1억 1,500에서 1회 유찰돼서 8,050만 원 진행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이 물건을 원하시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변경이 돼서 다시 기일이 잡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고요. 미트를 소멸, 그리고 임차 내역 없이 집주인이 사는 물건이에요. 지금 시세 차익이 좋을지 임대 수익이 좋을지 물어보셨는데 먼저 임대 수익이 가능한지 먼저 보면요. 49제곱짜리 전세가 7,500, 9,000 월세 49제곱짜리 월세 내역이 없네요. 그러니까 12월 이후부터 월세 거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는 잘 나가지만 월세는 좀 잘 안 나가는 동네다라고 얼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물이 1억 1,500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번지 경매 사례를 볼게요. 그러면 지금 15평, 전용 15평짜리 낙찰가가 9,600, 9,900, 9,700, 9,500. 일단 9,500 전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이 1억 1,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낙찰가의 낙찰을 받아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매각을 할 수 있겠고요. 단기 차익이기 때문에 양도세 50% 생각하면 1,000만 원 시세 차익으로 1,000만 원이 좀 안 되게끔 할 수는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월세 거래가 이 12월 달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월세 거래가 활발하다면,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있고, 이 집에 월세를 구하는 수요가 있는지를,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고, 조사하신 거로는 월세 1,000에 50, 2,000에 40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0에 50이 59제곱평이거든요? 요거랑 같은가요? 만약에 1,000에 50이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임대 수익률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월세에, 월세 수요에 대해서 조금 더 사전조사 좀 해보세요. 2019 타경 105078 아파트고요.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 1억 6,500만 원에 1회 유찰돼서 1억 1,550만 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1회 유찰된 가격에서 18명이 입찰에 참여하셨어요. 1억 4,301만 원에 낙찰을 받아 가셨습니다. 자, 18명이나 입찰을 하신 물건이에요. 먼저 질문사항 먼저 볼까요? 임대 수익형입니다. 1989년 건축했고요. 880세대, 초등학교 바로 옆에 버스가 많이 다니고 남향이고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되어서 깨끗하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신혼부부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동, 같은 층이 매매가 1억 4,750에 1월 달에 됐군요.
전세가 1억에서 1억 2천, 월세가 1000에 50. 임대 수익형이라 그랬는데 월세 1000에 50이면 곤란하죠? 지금 얘가 낙찰가가 1억 4천인데 월세 1000에 50이면은 임대 수익형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전세가 1억 2천이니까 낙찰 받아서 전세 놓고 후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전세 가격 차이가 많을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 가압류에서 밑으로 다 소멸이에요. 임차 내역 없이 권리상으로 깨끗한 물건이죠. 지금 이 물건 84제곱짜리거든요. 32평형이에요. 84제곱짜리는 1억 4,700, 1억 5,400, 1억 5,400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이 물건은 임대 수익용은 아니에요. 임대 수익이 안 나옵니다. 1000에 50 정도인데 매가가 1억 5천 정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낙찰가가 1억 4,300이죠. 그리고 2등도 1억 4,200이에요. 같은 층에 같은 동에 1억 4,750으로 매물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낙찰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신혼부부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이죠. 실수요자들이 많이 원하는 물건들은요, 낙찰 가격이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건을 계속 보시면서 이 동네는 낙찰가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일단 실수요자들이 많이 원하는 물건들은 낙찰 가격이 그리 싸지 않다. 종종 이렇게 실제 매각가율만큼 낙찰가가 높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이러지는 또 않아요. 이렇게 낙찰가가 좀 높았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는 지난번에 너무 낙찰가 높았어 그리고 또 안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컨설팅 업체를 낀 실수요자가 낙찰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물건이요. 자, 2019 타경 32450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84제곱짜리 32평형 아파트예요. 감정가 2억 5천에서 1회 유찰됐고요. 1억 7,500만 원에 진행하는 물건인데 지금 변경됐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의 일정이 변경되고 있고요. 대구 물건들은 언제 오픈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 볼게요.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 2000년 건축이고요. 1999세대 대단지입니다. 관리비, 미납이 150만 원이고 지하철역이 가깝고요. 건너편 대학병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매매 2억 3,500 정도, 전세 2억 2천, 월세 1000에 70. 이 월세 1000에 70이면요. 매가가 2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임대 수익 안 나옵니다. 이건 임대 수익 나오는 물건은 아니에요. 자, 임대 수익률 계산하는 것은 수익률 계산기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월세가 1000에 70이잖아요. 그럼 70만 원은 7천만 원으로 환산을 하고요. 또 월세 보증금 1000만 원까지 합쳐서 8천만 원이잖아요. 월세를 환산한 금액 8천만 원이 이 매가의 절반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 지금 감정가가 2억 5천이잖아요. 8천만 원이면 50%가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월세 수익률은 임대 수익률은 안 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되고요. 전세를 놓고 시간에 투자하기. 그러니까 전세 놓고 2년 후에 혹은 4년 후에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가능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 역시 깨끗해요.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소멸이고요. 임차 내역 없이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압류가 되었는데요. 예, 소멸입니다. 질문사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소멸되나요? 네, 소멸됩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고 싶다면 매매가 근사치로 낙찰가를 책정하나요? 아니죠. 매매가보다 싸게 해야죠. 매매가로 낙찰을 받으면 경매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매매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물건은 84제곱짜리 현재 2억 3,800에서 3억이에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지금 1월 달에 거래가 16층은 2억 3,800이었고 14층은 3억이었어요. 이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났을까요? 2000년도 시기이기 때문에 20년 된 아파트니까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한 6천 정도 가격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로 낙찰을 받으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한 2억, 여기는 2억으로 되었는데 2억 2천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거래가가 3억이어서 이거 왜 그런 건지 확인이 필요해요. 아마 이건 현장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 사항에서 낙찰을 받고 싶다면 매매가 근사치로 낙찰가를 책정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매매가 근사치가 아니라 가능한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인근 통계에서 이 근처에서 보통 아파트들이 얼마 정도의 매각이 되는지, 이 근처에 매각 가율이 있잖아요. 이 매각 가율은 최근에 낙찰된 물건들이 몇 퍼센트의 매각이 됐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각 가율을 체크를 하고 그것과 동시에 또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가격도 체크하시고 얼마에 낙찰이 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이거 얼마 정도 낙찰될 것 같다라고 한 번씩 예상 낙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예상 낙찰가대로 낙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매번 이렇게 매번 하시다 보면 내 낙찰가랑 실제 낙찰가랑 왜 틀리는지 어떻게 틀리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차 진짜 낙찰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가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물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인천 물건이에요. 24874. 아파트고요. 감정가 3억 9,400에서 1회 유찰돼서 2억 7,580만 원입니다. 84제곱짜리고요. 입찰 기일은 3월 10일입니다. 먼저 질문사항 볼게요. 장기 보유, 시세 차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 동거인이라 임대차 관계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럴 경우 실제 나가서 제가 조사해야 하는 건가요? 공매도 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위험 부담 없는 경매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세 차익 하기에 괜찮은 물건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말소기준 권리 볼게요. 자,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있고요. 근저당 밑으로 근저당 질권, 또 근저당 질권, 압류, 공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근저당 질권이라는 것은 이 앞에 근저당에 대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을 11 근저당과 을 11-4 근저당 질권이 같은 하나다 보시면 돼요. 이 근저당에 대해서 Z땡땡이 대출을 해준 거고 L땡땡은 이 집주인한테 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억 6,400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을 13과 을 13-3도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매 공고가 나왔는데요. 공매는 경매랑 공매랑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경매로도 낙찰이 되고 공매로도 낙찰이 됐다면 먼저 잔금 납부를 한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고 잔금 납부를 늦게 한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공매 물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물건들은요. 여기 사건 번호 있잖아요. 이 사건 번호로 공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공매로 낙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낙찰 받고 잔금 납부하는 사람이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데요. 전입은 2010년 4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표상에 채무자 겸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딱 써져 있잖아요. 요거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 주민등록표상 채무자 겸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뭐 조사를 하실 필요 없고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같은 집주인의 가족으로 보면 되십니다. 따로 조사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매가 있더라도 위험하진 않고요. 공매로도 입찰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장기 보유 시세 차익 둘 다 할 수 있는 물건 맞는데요. 이 동네가 낙찰가가 그리 낮지 않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시세 차익을 내시려면 단기 시세 차익은 어렵고요. 장기로 2년 내지 4년 전세로 임대 놓고 가져가셔야 되는 물건 맞습니다. 다음 물건이요. 2019 타경 12680 울산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1억 1,400, 1회 유찰돼서 7,980만 원이에요. 전용 59제곱, 25평형 아파트고요. 자, 이 물건 권리 분석 먼저 해볼게요. 근저당이 있고요. 밑으로 소멸, 임차 내역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질문사항이요. 단기 시세 차익. 인근 경매 매각가율이 85%라서 입찰가를 9,800만 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최근 실거래가 1억 1,700에서 1억 2천만 원이라서 단기 시세 차익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럴 때 입찰가를 어떻게 계산해서 입찰할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먼저 단기 시세 차익하려면 거래가 활발해야 돼요. 근데 이 물건은 거래가 꽤 활발해요. 전세 매매가 11월 달에도 거의 8개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가격도 뭐 그렇게 크게 들쑥날쑥하지 않네요. 전세 가격이 9천에서 8천 9천에서 8천 정도 하고 있고요. 매매 가격이 1억 1천에서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네, 9,800에 낙찰을 받아서 1억 2천으로 단기 차익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괜찮아요. 한번 해보셔도 될 건데요. 다만 여기서 96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상태,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집에 현장 답사 가셨을 때 외관을 보시고 인테리어 상태를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물건이요. 2019 타경 3634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우신아파트예요. 59제곱 분양평수 25평형이고요. 감정가 1억 5,200에서 1회 유찰돼서 1억 2,160만 원으로 최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밑으로 다 소멸이고요. 임차 내역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이에요. 질문사항이요. 인근의 매각가율로 보면 1억 3,7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매각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86%, 12개월 전에는 86%였는데 3개월 전에는 89%까지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실거래가는 1억 6천 정도입니다. 실거래가가 1억 6천이 넘네요. 4월 달에는 1억 5천이었는데요.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1억 6,900까지 거래가 됐네요. 저 가격에 낙찰받기 힘들겠죠? 저 가격이 뭐지? 인근 매각가율 1억 3,700으로 낙찰받기 힘들겠죠? 만약에 낙찰이 가능하면 전세 1억 2천 정도로 하고 장기로 가져가도 될 물건일까요?
1억 3,700 정도로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 낙찰이 얼마 정도에 될지는, 어,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근데 뭐 적정 낙찰가는 1억 3,500 전후로 보입니다. 아, 장기로 가져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이 물건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인근의 호재와 악재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보기에는, 어, 이 물건만 보기에는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오름세가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사전조사랑 현장 조사를 꼼꼼하게 하고 진행하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